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도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좀 싸늘할 수도 있어요. 비가 오고 해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루를 활기차게 한번 보내봅시다.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제가 이 무례한 사람보다도 음침한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황당하네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글이 있어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정말 소름이 돋고 공포가 느껴진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무섭다. 이렇게 충격을 표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런가 봐요. 이 정도면 정신병자급 피곤한 성격인가요? 첫 번째, 모임 다녀오면 남이 한 얘기 진짜인지 아닌지 검색을 하고, 두 번째, 우연히 보게 된 남의 주민번호, 도어락, 은행 등 비밀번호를 적어놓음. 세 번째, 모임 가기 전 물어볼 거, 궁금한 거, 복수할 거 적어놓고 예습하고 감. 네 번째, 아이폰 3 때부터 쓴 카톡, 문자 등 모든 것 저장하고 가끔 체크함. 다섯 번째, 가능한 한 카톡으로 가벼운 내용만 증거가 남을 만한 건 무조건 통화. 여섯 번째, 내가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도록 재촉과 확인, 반대의 경우 살짝 늦은. 일곱 번째, 부탁을 남에게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식의 대가를 준다. 여덟 번째, 남이 내게 부탁할 때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거나 대가가 있어야 도운다. 아홉 번째, 기분 나쁜 이야기 기억해놨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갚아줌. 열 번째, 남이 인스타, 페북, 푸사 등에 나중에 지우겠다 싶은 건 일단 저장. 11번째, 못생기게 나오거나 굴욕적이라 생각하는 남의 사진도 일단 저장. 12번째, 남이 다녀온 맛집, 여행지 온라인 습득 후 대화 시 아는 척.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실제로 대놓고 선 넘는 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에 대처가 가능한데, 이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면서 속내는 시커먼 음침한 사람은 은밀하게 여러분의 약점을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든가 타인의 약점에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는 등 음침한 특징이 엿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즉시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음침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약점이 되어 결국 나중에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 참, 살다 보면 별의별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한 겁니다. 피곤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또 XR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노태문 사장이 현지 시간 3일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죠. MWC25에서 그 SK텔레콤 사장을 만나가지고 삼성이 연내 출시할 XR 헤드셋을 소개하고 안경 형태로 진화할 계획이다 언급을 합니다. 이날 두 사람은 삼성대 부스에서 초슬림폰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AI 그리고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삼성 헬스 등의 서비스를 소개를 함께 듣고 모바일 AI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유 사장은 XR 기기인 무한에 관심을 보인가 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물었고, 노 사장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VR 경험을 제공하고 또 바깥의 환경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디스플레이해 주거나 AI 기능을 서비스해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그거 그럼 쓰고 걸어다녀도 되냐 물어보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쓰고 걸어다닐 수 있지만 권장하진 않는다. 그리고 유 사장이 나중에 안경 쪽으로 진화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노 사장은 안경 쪽으로 진화할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 사장은 그 무한의 장점에 대해서 무게나 착용감도 좋지만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과거에는 컨트롤러를 쓰거나 터치를 하거나 제스처를 해서만 제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들도 다 포함하면서 보이스 인터랙션을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원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갤럭시 AI의 작동 방식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기기 내부에서 AI를 연산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인지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혼합했을 때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지 물었고, 노 사장은 온디바이스 성능이 받쳐주는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온디바이스화 시키고 좀 더 고성능을 원할 때는 클라우드로 간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디바이스 커버리지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유소장은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에서 처음 선보인 AI 기반의 맞춤형 브리핑 기능이라고 있어요. 나우 브리핑. 이거를 보면서 다 구글과 제휴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노 사장은 그렇다. 지금은 삼성 네이티브 앱하고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나우 브리핑에 먼저 구현이 돼 있고 선체적으로 서드파티 앱들로 확장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XR 한번 관심 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 카드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젠슨 왕이 25년도 회계년도 4분기 GPU 출하량은 그 공급망 혼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도 게임용 GPU 공급이 부족하는 것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지난해 4분기 게임용 GPU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1%나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원인을 알아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엔비디아가 GPU 생산을 맡긴 대만 TSMC에 다른 기업들의 주문도 몰리니까 그 생산량을 늘릴 수 없네요. 그 젠슨왕도 지난해 TSMC에 캐파를 늘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23년 기존 TSMC가 가장 큰 물량을 배정한 고객은 애플이에요. 애플이고 엔비디아는 애플의 절반에도 못 미치더라. 생산량이 한정되다 보니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AI 가습기용 GPU의 생산 물량을 몰아줬고 이게 게임용 GPU 공급 대란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월에 그 발생한 대만 지진이 엔비디아의 게임용 GPU를 생산하는 TSMC 공장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도 RTX 50 시리즈 생산을 맡기는 복수 공급망 전략을 썼다면 그래픽카드 공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엔비디아는 20년께 2세대 전 그래픽카드인 RTX 30 시리즈용 GPU 생산을 삼성전자 8나노미터 공장에 맡겼지만은 이듬해 나온 후속작 RTX 40 시리즈는 TSMC한테만 위탁을 합니다. 삼성전자 수율이 좀 안 나왔나 봐요. 현재 삼성의 4나노 공정은 수율과 생산량 측면에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에 힘입어서 삼성은 최근 들어서 2, 3나노 최첨단 공정과 4, 5나노 공정 고객수를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 들어갑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주문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엔비디아가 당장 RTX 50 생산을 삼성이 맡기는 어렵지만은 차세대 제품에서는 복수 공급망 그런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인데 삼성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대 국내 판매를 기록했지만 삼성의 고민은 깊어간다. S25 시리즈의 해외 기업의 부품이 대거 채택이 돼가지고 수익률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삼성의 부품이 그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오래되는 거예요. 그냥 부품을 다 외국 거 써버리니까 문제네. 이렇게 지난 7일 정식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시장 반응은 뜨겁고 출시 21일 만에 100만 대 돌파 그리고 시리즈 중에 최단 기간 신기록 세웠고 해외에서도 호평입니다. 일단은 S25 울트라는 유럽 5개국의 소비자 연맹지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됐고 포르투갈 소비자 연맹지에서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고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우위를 보이더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S25 시리즈가 훈풍을 탈수록 삼성의 위기설이 조명되고 있더라. 과거의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자사의 제품 우선적으로 채택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외산 부품이 대거 채택이 됐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AP는 퀄컴 거 쓰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전량 탑재. 그동안 S 시리즈에서는 자사 AP 칩인 엑시노스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병행 탑재됐었거든요. 당초 자사 반도체 사업부가 개발한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계획이었는데 성능하고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가 봐요. 여기에 또 메모리마저 자사가 아닌 마이크론의 모바일 디램이 우선 공급이 되고 삼성의 모바일 경험 사업부는 S25 시리즈 저전력 디램과 그 1차 공급사로 미국의 마이크론을 선택을 하네요. 그동안 마이크론은 2차 공급사로 삼성의 메모리를 납품했는데 처음으로 1차 공급사로 지위가 올라갔고 노태문 사장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것일 뿐 삼성전자는 여전히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디램 공급 1차 공급사다 강조했지만
이 부동의 일이었던 딜엠마저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경쟁사에 넘긴 격인데 삼성은 당장 수익성 하락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원가에서 A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또 S25 시리즈 탑재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이전 세대 AP보다 가격이 20에서 30%더 올랐다고 추정이 되는가 봅니다. 삼성이 이번 신제품 단말기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걸 고려하니까 이윤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삼성의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도 우려되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글로벌 AP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5%, 미디어텍 26%, 퀄컴 26%, 애플 18%, 이어서 5위 수준이더라. 삼성마저 자사칩을 외면하면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내라기보다는 삼성 자사의 그 부품을 쓰는데 이 부품들이 제대로 못 따라주다 보니까 엉뚱하게 외부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